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서 동사에 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동사에 들어가는 타동사가 무엇인지, 자동사가 무엇인지, 또 수동태, 능동태는 무엇이고, 그 동사의 시제는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얘기를 바꾸어서 구와 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와 절은 어떤 문법책을 보더라도 꼭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문법책을 보든 혹은 계속 영어 공부를 하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용어가 되겠습니다. 일단 구와 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와 절에 대해서 비슷하지만 다른 요령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느냐. 구는 두 단어 이상의 모임입니다. 게다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은 같아요. 두 단어 이상의 모임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나의 의미라고 하면 하나의 어떤 완전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질문이 생기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구와 절이 여기서 이렇게 같은 수준에서 끝난다면은 구분을 할 필요가 없겠죠.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절은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면 주어와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어와 동사 둘 다 있으면은 거기다가 두 단어 이상의 모임에다가 하나의 완성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그거는 절이고요. 두 단어 이상의 모임에 하나의 완성된 의미가 있지만 주어와 동사가 없다면 거기는 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앞으로 뭐 얘기를 할 때 이거는 구야, 이건 절이야, 이건 어떤 구니, 이건 어떤 절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구인지 절인지에 헷갈려 하면은 이게 구인가, 이게 절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은 좀 곤란합니다. 공부를 해오셔야 되겠죠. 예. 문장을 들여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었던 문장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He is repairing, 공부했었던 거죠. He is repairing my car 같은 경우에 여기 나오는 요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my car, 이거는 보세요. 하나, 두 단어 이상의 모임이네요. 조건 충족했습니다. 거기다가 나의 자동차라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입니까? 절입니까? 네, 이거는 구죠. 주어 동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my car 하고 끝났기 때문에 구입니다. 그런데 이 구도 어떤 구니? 라고 선생님이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거는 명사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때 왜 명사구라고 대답하느냐? 여기에 repair 이 동사가 수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을을 갖다 붙여보니까 무엇을 수리하다, 이게 말이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자리가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거죠.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목적어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명사구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 개 더 들어볼게요. To study, 영어 많이 했으니까 뭐 해볼까요? Math,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요, is, 재밌다도 많이 했으니까 boring, 지루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으면은 여기 나오는 요거 to study math, 이거는 구입니까? 절입니까? 이거는 두 단어 이상의 모임이죠. 거기다가 하나의 완성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일까요? 절일까요? 선생님이 누차 얘기했듯이 절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주어와 동사가 보이지 않아요. 동사는 보이긴 하지만 to study 자체가 동사가 아니고 준동사라고 했었기 때문에 얘기를 제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주어도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to study math, 이거는 to 부정사 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to 부정사 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to study math,
자리가 문장의 구성 성분상에서 동사 앞에 있기 때문에 주어이고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다시 명사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명사구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조심해야 될 것.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아니고 제가 조심해야 될 건데, 대학에 가서 영어를 배우거나 혹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영어를 배우면은 여기 투부정사 구를 구라고 설명하지 않고 절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문법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설명해 줄 것도 너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껴 놓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구의 개념을 확실시 하고 있습니다. 구, 이건 구예요. 두 단어 이상의 모임의 하나의 의미이면서 주어와 동사가 있지 않으면은 전부 다 구인 거죠. 구를 했어요. 그리고 구를 하고 나서도 이 구가 어떤 구인지도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 성분 자리에 목적어냐 명사냐에 따라서 목적어냐 주어냐에 따라서 명사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셔야 되는 거는 절이라는 거죠. 근데 절을 보기 전에 이 문장 전체를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주어 있죠. 여기 동사 있지요.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는 두 단어 이상의 모임인 이 문장 자체는 두 단어 이상의 모임이고요. 하나의 완성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내 자동차를 고치고 있는 중이다. 완성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입니까 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절이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배운 이때까지 모든 문장은 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네, 모든 문장은 절이에요. 모든 문장은 절입니다. 여기도 볼까요? 여기에 동사 있지요? 동사 있어요. 그리고 앞에 주어 있어요. 수학 공부를 하는 것 가지고 의미가 완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돼요.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은 지루하다 라는 것 자체가 다시 따지고 보면 두 단어 이상의 모임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구예요 절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절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문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다른 것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앞에서 배웠던 예문입니다. My key has been stolen by somebody. 이렇게 적혀 있는 문장을 보고 나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해볼게요, 같이. 여기 있는 요거 두 단어 이상의 모임이면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의 열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예요, 절이에요? 구입니다. 그런데 주어 자리에 들어있으니까 무슨 구예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명사니까 명사구네요. 그 다음에 여기 by somebody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있는 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주로 장소, 방법, 시간, 이유 등의 그 표현을 나타낼 때 뒤에 명사를 더불어서 쓰는 게 전치사예요. 우리가 안 가르쳐 준 거기 때문에 지금 배우시기 바랍니다. 방법, 장소, 이유, 시간 이런 거를 나타낼 때 뒤에 명사와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에 의해서라는 거를 지금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치사가 따라왔는데 두 단어 이상의 모임입니다. 하나, 둘, by somebody, 누군가에 의해서 라는 하나의 의미가 완성이 됐어요. 두 단어 이상의 모임에 하나의 의미가 완성이 됐으니까 이거는 구예요? 절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구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때 구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이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전치사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장을 분석할 때 요까지는 확인했어요. 그럼 요 중간에 있는 요거는 뭘까요? has been stolen. 요거는 또 따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단어 이상의 모임이니까 세 단어의 모임이니까 두 단어 이상의 모임이기 때문에 일단 구든 절이든 충족을 한 것 같아요. 두 단어 이상의 모임에 도둑을 맞았다. 도둑을 맞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의미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만 놓고 보면은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구인데 지금 얘의 위치가 동사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동사구는 이런 거 다 동사구입니다. 자, BPP, BING, have PP, be going to,
뭐 우리가 기타 배운 이런 것도 있죠. 요거 전부 다 동사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앞으로 문장을 해석할 때 동사를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상 뭐랑도 같냐면 동사구를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같아요. 잘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장에서 구는 다 뒤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절을 찾으면, 절을 찾아볼까요? 절을 찾으면 이게 이제 절이 되는 거죠. 자, 주어와 동사를 갖추고 있고요. 여기 있는 요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지만 어쨌든 두 단어 이상이 모이면 한 가지의 완성된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어, 동사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이런 거 배웠었어요. 제일 처음쯤에 이런 거 배웠었습니다. 문장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들어가는데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들어가는 그 각각의 문장의 구성 성분에 들어가야 되는 품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주어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들어와야 되고요. 동사 자리에는 동사만 들어야 됩니다.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 또는 명사가 들어오고요. 목적 자리에는 그렇죠. 명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네 가지 품사 중에서 주어가 아니죠. 품사 중에서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중에서 누구만 안 쓰였냐면 부사만 안 쓰였어요. 자, 우리가 네 가지 품사를 배웠는데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중에서 동사는 반드시 동사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사가 포함됐습니다.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형용사는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사는 도대체 어디 쓰이는 거냐? 부사는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 문장의 각각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부사가 첨가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문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놈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실까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그 수동태에서 by 더하기 목적어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부사와 기능이 같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전치사구를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전치사구도 맞는 표현이고 문장의 구성 성분 측면에서 따져봤다면 이거는 부사구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문장의 구성 성분 측면에서의 부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부사구가 맞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앞으로 조금 돌려서 다시 한번 더 강의를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그러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뭐 시간이 조금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문장을 썼을 때 주어, 동사 하나씩만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원칙이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 다음에 오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보호일 수도 있고 뭐 목적일 수도 있고 간목, 진목, 목적어, 목적격 보호일 수도 있고 이 사이사이에 부사가 낄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다른 주어와 또 다른 동사를 쓰고 싶어. 이럴 때는 이게 2번이라고 해볼까요? 또 다른 주어와 또 다른 동사를 쓰고 싶어. 이럴 때는 누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냐면 접속사를 포함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접속사를 동반하지 않고 또 다른 주어와 또 다른 동사를 썼을 경우에는 틀린 문장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를 쓰고 나서 주어와 동사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해요. 접속사를 썼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 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주어 동사가 이미 나왔어. 그런데 이 자리에 접속사를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다음에 누가 따라온다고 예견될 수 있냐면 생각할 수 있냐면 또 다른 주어 또 다른 또 다른 동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접속사를 보는 순간 또 다른 주어와 또 다른 동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동, 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이제 외워야 됩니다. 접주동절이 나왔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접속사는 너무 다양해요. 의미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워야죠.
외울 자신이 없다면 영어로 된 텍스트를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익숙해집니다. 자, 반면에 내가 쭉 읽어가다가 전치사를 마주쳤어. 전치사 앞에서 설명했죠. 어떤 그 장소, 시간, 이유, 목적, 뭐 이런 의미를 포함하기 위해서 뒤에 명사와 같이 쓰이는 거를 우리가 지금 전치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치사를 딱 마주쳤 그 순간 누가 뒤에 따라 놔야 되냐면 마치 타동사처럼 명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치 타동사처럼 이 뒤에 있는 명사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부를 거예요. 뭐의 목적어다?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따라 나오는구나. 그런데 여기에는 주어와 동사가 포함될 수 있어요? 없어요? 포함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얘네는 필연적으로 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이렇게 부를 겁니다. 전명구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전명구, 전치사, 명사는 구다. 접속사, 주어, 동사는 절이다. 전치사, 명사는 구다. 이렇게 구분해서 부를 겁니다. 그러고 선생님 앞으로 이런 말 많이 할 거예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괄호로 쳐서 부사구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 말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부사구라고 부를 수도 있다. 이때의 부사구는 부사가 들어있어서 부사구가 아니고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더해져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부사의 역할과 닮아 있기 때문에 부사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부분 잘 명심하셔가지고 보고 외우셔서 복습해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